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아킬레우스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매들린 밀러의 장편 소설이고요. 저는 이 책을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이게 되게 영미권에서 엄청 유명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휴가를 갔는데 거기서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한 두 번이나 읽었고, 그리고서 근처 서점을 갔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이 책이 있냐고 현지 막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책이 엄청 유명한 책인 것 같아 라고 한번 읽어봐봐 이러고 소개를 해줬는데, 다행히 한국에 또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근데 이게 저도 이거 빌리려고 했는데 도서관에서 이미 누가 빌려가서 한 보름 정도 기다려서 그 사람이 반납해서 그 다음에 책을 받아서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엄청 유명한 책인가 보다. 그리고 읽고 나니까 왜 유명한지 알겠다. 유명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 표지에서도 보고 제목이 아킬레우스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친숙한 아킬레우스 건으로 유명하죠. 그 아킬레우스를 주인공으로 한 책입니다. 이 매들린 밀러라는 이 작가는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에서 고전학 학석사를 하신 분이고요. 현재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 라틴, 그리스어, 셰익스피어 등을 강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되게 술술 잘 읽히고, 문장이나 이런 것도 주어나 목적어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읽히는 아주 잘 써진, 쉽게 잘 써진 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엄청 잘 읽히고 이해도 쉬웠고, 풍경이나 사물이나 인물이나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막 엄청 디테일하고 엄청 세밀하게 그림 그리듯 그 모든 주변을 다 조명해서 엄청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플롯을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충분히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상상하면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도록 이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이나 이런 게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정말 술술술술 잘 읽힌 책입니다. 이 책은 일리아스라는 그리스 고전을 배경으로 해요. 근데 이제 그 그리스 고전 같은 경우는 서사시기도 해서 좀 문학의 형태가 좀 다르잖아요. 그 시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익숙한 문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엄청 집중해서 읽어야 이해가 되고 엄청 상상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게 아닌데도 그리스 고전 문학 특유의 느낌을 좀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읽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 고전을 읽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은 충분히 주면서, 문체나 문장 구조는 또 엄청 현대적이어가지고 엄청 읽기 쉽고 독자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오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으로 엄청 읽기 쉬운 느낌이 들었다 라는 게 이제 문체에 대한 저의 생각이고요. 요거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아킬레우스의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걸 조명해요. 아킬레우스는 저희한테는 그 아킬레우스 건으로 유명하고, 그 스틱스 강에 이 뒤꿈치를 잡고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뒤꿈치 패고 모든 게 불멸인 그 영웅으로서 엄청 자만하고 호전적이고 전쟁에서 엄청 공을 세우다가 결국은 그 자기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아킬레우스 그 건 발뒤꿈치에 화살을 맞으면서 죽게 된다라는 게 가장 저희한테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아킬레우스와 아킬레우스의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파트로클레스라는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예요. 저는 파트로클로스라는 사람을 아예 몰랐거든요. 옛날에 아무리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를 열심히 읽었었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는데, 이 내용은 그 친구와 이 아킬레우스 둘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 엄청 조명을 하고 있어요. 아킬레우스가 있고 파트로클라스가 있는데, 파트로클라스는 아킬레우스의 연인이자 친구예요. 근데 이 파트로클라스에 대해서 좀 해석이 분분해요. 이게 그 고대 일리아스 책에 이 파트로클라스가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이 둘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대에서 이 둘은 그냥 친구였다, 아니다, 엄청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아니다, 그리스 시대 때는 어렸을 때 그 같은 그 동성애 시동을 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종과 시동의 관계였다, 주인과 시동의 관계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책에서 메들린 밀러는 이 둘을 친구이자 깊이 사랑하는 연인으로 조명해가지고 쓴 글입니다. 내용 줄거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파트로클라스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 등살에 의해서 헬레네한테 청혼을 하러 가게 돼요. 헬레네가 그리스 최고의 미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헬레네에게 청혼을 하러 갔는데 거기 모였던 용사들이 나중에 헬레네가 위험에 처하면은 우리 다 같이 헬레네를 구해주고 도와줍시다라는 맹세를 다 같이 하게 돼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파트로클라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가지고 이름을 그냥 거기 올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종의 뭐 일들이 있고 나서 이 파트로클레스가 아킬레우스의 성에 보내줘서 이 둘이 같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엄청 친해지고 둘이 이제 함께 스승의 밑에서 수학하고 자라면서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킬레우스는 엄청 대단한 전사로 자라요. 그래서 이 스승이 너는 헤라클레스보다 더 대단한 전사야. 그의 모든 기술과 그거를 뛰어넘은 걸 가진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대단한 전사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파트로클라스는 딱히 그렇게 막 싸움이나 이런 거에 재능이 있진 않았어요. 배울 거는 같이 배우긴 하지만 이 파트로클라스는 전사보다는 감수성이 좀 더 예민하고 친절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착한 소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헬레네가 트로이의 파리스 왕자의 납치를 당하면서 이 그리스하고 트로이하고 전쟁이 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파트로클라스는 그때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전쟁에 차출을 당하고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는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도 아킬레우스를 전쟁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사건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둘이 같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킬레우스가 받은 예언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아킬레우스가 없으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라는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아킬레우스를 무조건 전쟁에 데리고 나가려고 했고,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는 그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죽는다 이런 예언이 있어서 안 나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의 추가로 받은 예언이 아킬레우스보다 그 트로이의 장수인 헥토르라는 사람이 먼저 죽을 거야 라는 그 예언을 받아요. 그래서 아킬레우스하고 파트로클러스가 같이 전쟁에 나가지만 이 둘은 그 헥토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날 헥토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헥토르가 죽기 전까지는 아킬레우스가 죽지 않을 테니까 아킬레우스도 트로이의 모든 전사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 군대를 다 죽여버리면서도 헥토르만은 건드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니 왜 헥토르를 안 죽이는 거야 이래도 막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잘 유들들하게 넘어가면서 헥토르만은 죽이지 않아요. 헥토르가 죽으면은 아킬레우스가 그 다음에 죽게 된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전쟁에 같이 나간 파트로클라스랑 아킬레우스는 계속해서 명성 올리고 계속해서 전투에서 업적을 쌓고, 낮에는 그렇게 전쟁을 하고 밤에 돌아와서는 파트로클라스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주변을 돌보고 이제 납치당해서 그 어려움에 빠진 여자들을 구해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좀 이렇게 잘 꾸려나가면서 그렇게 전쟁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몇 가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킬레우스가 전쟁을 갑자기 보이콧해요. 이렇게 날 대접할 거면은 다 안 싸울 거야. 이러면서 전쟁에 안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리스군이 처참하게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맹한 장수 아킬레우스가 안 나오니까 트로이가 거의 그리스군을 사지로 몰아요. 그래서 그리스군이 집에 타고 돌아갈 배가 부서질 것까지 걱정을 할 정도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킬레우스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난 그래도 전쟁을 안 할 거야. 나를 똑바로 대우해주고 내 명예를 회복시키지 않나 난 니네가 싹 다 죽어도 상관없어. 나 안 나갈 거야. 이런 자세를 취해요. 그러자 파트로클라스가 아니야, 이거 그래도 전쟁 중인데 이 사람들의 신음이 들리지 않아? 그 너와의 명예를 조금만 희생을 하면은 우리가 다 살고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라고 아킬레우스를 설득하다가 결국 파트로클러스가 그러면은 내가 너 대신 전쟁에 나갈게. 파트로클러스는 전쟁에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막사에만 있을 뿐. 그러면 내가 너 대신 너의 갑옷을 입고 나갈게. 그러면 사람들이 너가 전쟁에 나온 줄 알 거야.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그 기세가 올라가가지고 그리스군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엄청 고민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파트로클라스인데 얘가 나가서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갑옷을 빌려주면서 너가 제일 우선이야. 너가 진짜 안전해야 돼. 너가 무사해야 돼. 그러니까 가서 싸우지 말고, 절대 싸우지 말고 마차를 타고 돌기만 해. 그리고 성벽 가까이 절대 가지 마.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파트로클라스가 아킬레우스 대신 전쟁에 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리스 군사들은 아킬레우스가 다시 전쟁에 나온 걸로 생각을 해서 사기가 엄청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트로이군을 엄청나게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승기를 잡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파트로클라스가 우리가 좀 더 하면은 트로이군을 무찌르고 집에 돌아갈 수 있어. 사람들이 막 격려하다가 전쟁의 분위기와 그 전쟁의 열기에 휩싸여가지고 결국 성벽 가까이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트로이의 편이었던 태양의 신 아폴론이 직접 이 파트로클라스를 성벽에서 떼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파트로클라스가 그 전쟁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엄청 슬퍼하고 엄청 분노하면서 모든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파트로클라스가 죽게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다시 전쟁에 나가서 이 모든 트로이 군대를 다 죽여버리고 그 계속 살려두었던 트로이 장수 헥토르까지 바로 죽여버려요. 바로 헥토르 나와 이래가지고 얘를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그리스군의 승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갔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아킬레우스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결국은 그리스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아킬레우스는 그 전에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그 둘 다 죽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그 파트로클라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책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홀령으로 남아서 이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라스를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헥토르를 죽이고 나아가서 자기도 죽어가는 거를 그 모든 걸 옆에서 지켜봅니다. 이게 진짜 슬픈 파트인데요. 이 둘 다 죽으니까 이 파트로클라스는 남아서 이 그리스군이 이 시신을 수습하고 전쟁을 수습하는 모든 장면들을 지켜보는데 그 과정에서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라스가 나눴던 깊은 우정, 깊은 사랑, 그 둘이 공유하던 그 모든 것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부정당하고 처참하게 찢겨져요. 사람들은 이 아킬레우스를 영웅으로만 기억하고 이 묘비를 세워서 그의 전투에 대해서 칭송하고 그의 명성을 높이고 그를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트로이 군사들을 많이 죽였는지만 조망하지 이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라스가 나눴던 사랑이나 그들의 우정이나 그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는 하나도 공감하지 않고 그런 모습만을 강조하면서 이 아킬레우스를 영웅으로 칭송을 합니다.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만약에 죽거든 나와 파트로클라스의 유골을 한데 모아서 같이 묻어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둘은 깊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사람들은 그 용맹한 전사의 모습인 아킬레우스만을 기억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그 명성을 기려요. 그래서 파트로클라스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아킬레우스는 이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로 바치고 그 피로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서 이 아킬레우스를 굉장히 잔인하게 그 명성을 기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파트로클라스는 아킬레우스도 사라지고 아킬레우스는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파트로클라스는 저승은 못 가고 계속 이 유골이 묻혀져 있는 그 무덤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파트에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와 함께 이 아킬레우스를 추모하면서 아킬레우스가 이런 면도 있었지, 아킬레우스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모습이 있었어 라면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킬레우스를 기리고 결국은 그의 어머니가 파트로클라스가 아킬레우스 곁에 가는 걸 허락해주면서 아킬레우스를 볼 수 있는 저승으로 파트로클라스가 넘어가면서 이 책이 마무리가 돼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중간에 가면은 내 아는 내용이다. 아 맞아 전쟁이 이랬지 그랬지 하다가 그 마지막에 이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나고 아킬레우스가 죽고 나서 그 뒤에 파트가 정말 심금을 울리게 돼요. 정말 신선한 시각으로 뭔가 이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엄청 슬픈 그 어머니와의 씬에서 이 아킬레우스를 조명하는 작가의 모습,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모습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킬레우스는 전통적으로 거만하고 자만하고 호승심 넘치는 그런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멋대로고 천하무적이고 막 엄청 나만 아는 그런 영웅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아킬레우스가 그런 면만 있었던 게 아니야. 그런 영웅의 잔인한 영웅 모습, 잔인한 전사의 모습 뒤에 있는 인간적인 다정하고 유머가 넘치고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파트로클라스라는 친구이자 연인인 이 인물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다 투영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파트로클라스는 굉장히 평범하고 전사도 아니에요. 파트로클라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애정과 연민이 있는 사람, 타인을 애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명성을 높이는 것에 목숨을 걸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파트에서 이 파트로클라스와 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였던 그 어머니 신인 테디스가 이 아킬레우스를 굉장히 신으로 계속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불면의 존재가 되려고 스틱스 강에 담그기도 했고 이 아이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파트로클라스를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 어머니가. 파트로클라스랑 헤어져라. 저 아이는 너에게 하등 쓸모가 없는 존재다. 이러면서 이 아킬레우스를 신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엄청 가득한 인물이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 아킬레우스를 신으로만 바라봤던 그 어머니, 그리고 아킬레우스 인간적인 모든 걸 알고 있는 파트로클로스가 이 둘이 함께 만나서 아킬레우스의 무덤 앞에서 아킬레우스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입체적으로 아킬레우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단편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책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를 다 읽고 나니까 정말 아킬레우스가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진짜 그런 인물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입체적인 사람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트로클로스와 아킬레우스와의 사랑이 이 아킬레우스를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만들어줬고, 명성을 높이는 것, 힘을 가지는 것, 전사가 되는 것, 용맹한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트로클로스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애정, 헌신할 줄 아는 마음, 그런 것들이 또 사람을 완성해 나가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잔인했던 전쟁을 사실 끝내게 되는 중요한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런 게 결국은 정말 인간적인, 가장 인간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승전결이 진짜 완벽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킬레우스가 어렸을 때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파트로클로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은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그가 신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엄청난 능력과 전쟁에서 용맹한 그 이름을 떨치는 전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마음을 돌렸던 것은 가장 친했던, 가장 사랑했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었던 파트로클로스였고, 그로 인해서 이 모든 전쟁들이 다 사그라들 수 있었던 것, 그런 아킬레우스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정말 기승전결이 완벽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많이 울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아까 말했듯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디스와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무덤 앞에서 아킬레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파트로클로스의 시점이에요. 하지만 분노보다 더 강한 것이 그에 대한 그리움이다. 죽은 자가 아닌 산자의 이야기, 신이 아닌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싶다. 처음에는 기분이 묘하다. 나는 그를 그녀로부터 따돌리는데, 숨겨두고 나 혼자 독차지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다. 하지만 추억들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속도가 막을 수 없을 만큼 빠르다.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꿈처럼, 비에 젖은 흙 냄새처럼 피어오른다. 이런 게 있다고 나는 말한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 여름 햇볕을 받으면 그의 머리칼이 어떻게 보였는지, 달릴 때는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수업을 받을 때면 올빼미처럼 진지했던 그의 눈빛, 이것, 그리고 이것. 행복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쏟아져 나온다. 나는 내가 알았던 소년을 소환한다. 씩 웃으며 무화과를 손으로 으깨는 아킬레우스. 내 눈을 보며 웃음을 짓는 그의 초록색 눈동자. 받아, 그가 말한다. 하늘을 등지고 강가의 나뭇가지에 매달린 아킬레우스. 잠결에 내 귀에 와닿던 진하고 따뜻한 그의 숨결. 네가 꼭 나가야 한다면 나도 따라갈 거야. 그의 품 안이라는 특별한 항구 안에서 잊히던 나의 두려움. 추억들이 떠오르고 또 떠오른다. 그녀는 묘석의 결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내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 모두 거기에 모여있다. 신과 인간과 양쪽 모두였던 소년이. 진짜 오랜만에 좀 눈물을 흘리는 스토리를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상대한테 공감이 안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T인 사람으로서 쉽게 막 울면서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정말 마지막에 나도 모르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흡입력 있게 독자를 빨아들이는 책이었고, 이 세계관에 이질감 없이 현대인이 훅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흐름들이나 문체들이나 내용들이나 캐릭터들을 그렇게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제가 파트로클로스와 아킬레우스만의 이야기로 소개를 드렸지만, 이 사이사이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등장인물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거를 느낄 수 있고 이 둘이 그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조명되는지를 보면서 굉장히 이 시대에 정말 살았던 것 마냥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질감 없이 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작가가 아주 치밀하게 잘 설계한 책이고 그 정도로 독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그 세상을 펼쳐 보이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거 좀 개인적으로 소장해서 좀 갖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정말. 그리고 진짜 이해하기 쉽게 돼 있고 저는 그러면서 오히려 이거 약간 영문 책으로 사가지고 영어 공부하기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 시대 사람들의 이름이 한국 사람들하고 익숙하지 않잖아요. 모모모모 세우스, 모모모모 클라스, 모모모모 막 틴타우레우스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라틴계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헷갈리지 않게 주어를 계속 말해주는 것도 너무 좋았고 중간중간 보면은 중요한 부분들은 좀 굵은 처리를 해놔요. 뭔가 이 부분에서 독자가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좀 진한 글씨로 한 번씩 적어주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진한 글씨. 그리고 그다음에 이름이 조금 헷갈리게 나오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면은 누구누구의 아들의 이름이 붙어가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또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해줘가지고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그리스 시대 때의 이름을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 등장인물이 누구고 누군지를 좀 빨리빨리 캐치업할 수 있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진짜 친절하게 잘 돼 있어서 아주 강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저자가 다른 책을 쓴 게 있는지 글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다른 책을 쓴 게 있는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후속작이 있더라고요. 이 책의 후속작? 그러니까 다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리스하고 트로이 간의 전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이 전쟁에서 있었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게 그리스 고전의 일리아스라는 책인데 그 호메로스가 쓴. 근데 이 호메로스가 이 일리아스 말고도 한 권을 더 썼어요. 이거는 이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아킬레스는 죽었어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는 길에 섬도 들리고 무슨 사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집에 가는 모험담을 그린 게 있거든요. 그게 오디세이아라는 책이에요. 여기 주인공은 오디세우스고 이 오디세이아 책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작가분이 하나 더 쓰셨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키르케라는 건데 이건 이제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아이아이아 섬에 키르케라는 괴물이 있어서 이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을 한 1년 정도 그 섬에서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주인공이고 어떻게 각색을 했고 어떤 관계들을 그 안에서 가져올지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키르케라는 책도 꼭 한번 사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게 저희 도서관에는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아킬레우스의 노래 정말 강추드리고 만약에 영어를 잘 하시는 독자님이시라면 영문을 읽어보는 것도 엄청 추천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거 읽고 막 영문을 읽었을 때 무슨 시점이 어떻게 바뀌면서 그 부분도 너무 감동받았다 그랬는데 그게 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어로 읽어보면은 좀 더 이 작가가 원했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책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책 들고 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